예, 뉴스탑10이 꼽은 5위와 9위인데요. 뭐 홍두3위라고까지 불리는 누군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을 두고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던진 지 하루 만에 홍남기 부총리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국회 예산심사 김 다 빼버린 겁니다. 저희들이 곧 떠나겠다나 하는 분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민들은 이거는 그야말로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다.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의 표명도 한 것인데 이거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사권자의 뜻에 맞추어서 부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어제 기억에는 꽤 호기롭게 본인이 의지를 갖고 사표를 던졌던 것 같은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인사권 뜻에 맞춰서 직무 수행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화가 많이 나 보였거든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뜻에 따라서 재신임된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연말에 개각이 될 것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체면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태 번복 사태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에 김이 빠졌다는 지적은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다 하고 있어요. 예. 여당에서도 이 지적합니다. 이 예결위 심의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국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 임기가 언제까지냐, 사퇴하느냐 마느냐로 물타기가 되어버렸거든요. 별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었고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할 것이었다면 이 사표를 반려해도 정말 끝까지 사퇴할 그런 각오가 섰을 때 국민들 앞에, 국회의원 앞에 말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한 장소가 더군다나 다른 기자회견장이나 기재부도 아니고 국회 예결위 심의하러 나와서 국회의원들 질의받는 과정에서 말을 하니까 나머지 질의가 제대로 진행될 턱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두 푼도 아니고요. 내년도에서 정부가 쓰겠다고 한 예산이 무려 555조입니다. 박근혜 정부 마무리 때 마지막 정부 예산이 400조였습니다. 예. 지금 3, 4년 사이에 1년 정부 예산이 추경 다 빼고 155조 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과연 곧 나가겠다는 사람이 책임감 있게 소명을 할 수 있을까? 이 예산은 과연 책임감 있게 짰을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본인은 여러 사정과 속내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뒤집힌 거기 때문에 경제수장으로서 처신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망한 거는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이죠. 굳이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약간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당과 청와대하고 여러 차례 부딪혔는데 매번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1차 추경 11조 규모 하려는데 그거 갖고 대략 더 늘려라. 그 다음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70% 주겠다는데 당에서 100% 줘라. 재정준칙 만들겠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굉장히 또 여당에서도 공격을 했었죠. 예.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무력감도 느끼고 어떤 모욕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사표 제출 사실을 본인이 얘기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청와대가 반려했는데 그래도 나갈 거냐 했을 때 후임자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사퇴 의사를 밝힌 건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인데 공무원의 영혼이라는 거는 이 정도로 정말 가벼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만약에 홍 부총리가 물러났다고 해서 지금 경제정책의 문제점들 포퓰리즘이라고 지적받을 정도로 이 과하다는 얘기를 듣는 돈 풀기 같은 거,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통해서 사실상 증세를 하는 꼼세 증세 같은 거, 이런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사 이번 연말에 홍남기 부총리가 물러나고 새로운 부총리가 온다고 해도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이도원 의원님의 시각인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말을 바꾼 홍 부총리의 태도지만요. 이것 말고도 사실 어제는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표를 즉각 반려했다고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제가 상임위때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또 말씀드린 거는 듣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의 표명은 어떤 punk트 하신 거예요? 대통령께 직접 사의 표명을 하신 거예요?
예, 타이핑을 저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인데요. 그 자리에서 관료 의사를 말씀 안 하셨나요? 인터뷰 한 거죠. 보낸 거죠. 관료가 돼서 후임자가 있는 게도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사의 표명을 했다고 했는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청와대가 국무회의 직후 사의를 바로 변례했다. 공식 발표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홍 부총리가 저렇게 취재 앞에서 답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 기재위에 들어간 사이에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즉시 반려했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재위에 출석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제 뭐 만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뭐 이 발언 자체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게 결국에는 인편을 통해서 사인은 전달을 했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 직후 이렇게 간단한 면담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재신 의사를 확인했겠지만 예. 정확하게 이 부분을 반려한다라는 것까지를 확인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여기 보면 사직서를 손으로 쳐서 대통령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보냈다. 면담했고 반려했다. 근데 이건 일부 보도입니다만 대통령이 묵인한 홍남기 체면 살려주려고 그런 것이다. 이거 동의하세요? 근데 뭐 이런 사안들을요,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거짓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굳이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경제부총리가 진퇴와 관련된 거를 어떻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인편으로 아마 대통령한테 보낸 것도 맞을 거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홍남기 총리 불러가지고 면담 이후에 뭐 사의를 반려하는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어찌됐건 간에 조금 좀 뒷맛은 개운치 않아요. 뭐 경제부총리가 본인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대통령이 연말에 개각할 때 뺄려면 뺄 수도 있는 건데 이거 뭐 하루 만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인이 출마 안 한다고 했다가 출마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예. 관료인데 본인의 짐태를 가지고 저렇게 하루 만에 말 바꾸는 모양새가 저는 좀 납득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만둘 거라고 말했으면 끝까지 그냥 그만두든지 그게 아니라 하루 만에 말을 바꿀 거였으면 혼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묵묵히 일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야당 일부 의원들은요. 홍남기 부총리를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의원의 질문도 없는 상태에서 기관장이 사의 표명 사실을 스스로 밝혀서 의원님들이 애써서 준비하신 정책질이나 예산 심의를 상당히 위축을 시켰어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권위에도 안 맞는 행동을 하셨다고 장과 함께 지적을 합니다. 계속 소신을 가지고 부총리 직을 수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야당 의원의 말 계속 소신을 갖고 부총리직, 경제수장 역할 잘 해달라.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사표 파동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제 여당에서도 무책임하다고까지 어제 지적을 했고 본인의 정책을 좀 펼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사실 이 대통령이 반려를 했다고 해도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체면 살려준 것 정도로 의미를 축소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홍남기 부총리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의 의견에 기재부 의견이 밀린 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7번입니다. 그래서 7전7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내부에서의 별명이 예스맨이었습니다. 이게 꼭 좋은 의미는 아닌데 청와대나 여당의 말에 다 예스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스맨마저도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못 참겠다고 말할 정도라면 후임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누가 봐도요. 이 청와대가 다 주도하는 전문가나 기재부 집단을 관료를 신뢰하지 않는 이 기조가 계속되는 한 홍남기 부총리보다 더한 예스맨이 와도 이 같은 반발은 또다시 언젠가 되풀이될 것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에 이어서 홍남기 부총리, 다음번 부총리도 아마 한 번 더 이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표를 던진 지 불과 하루 만에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한 홍남기 부총리 관련 거취 논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미 대선부터 국내 소식, 오늘 국회 운영 예결 소식 하나하나 만나봤는데요. 관련해서 댓글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청자의 목소리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너무 비난만 하지 말고 소신 정책 펼치게 힘 좀 실어줍시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천 약속 뒤집기는 전형적인 위선이다. 자기가 잘못하고 큰 소리 치는 적반하장. 예. 그렇다고 정당이 서울시장 같은 큰 선거 후보 안 내는 게 말이 되느냐? 야당은 같은 상황이면 후보 안 낼 건가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인데 힘이 없다. 예. 제가 첨언을 하진 않겠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국회기나 제대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 비슷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타트 서두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소식 살펴봤는데 바이든 후보 핵심 경합지였던 플로리다주 미국 대선 결과 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이 진돗개 발령이라는 이 단어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저희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